안녕하세요. NANK 대표 임지연입니다.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유통일 재건할 바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소통의 끝에 단 한 분이라도 또 이렇게 단 한 분이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자유통일의 기둥으로 손과 발로 쓰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왔고요. 제가 기업에서도 강의해봤고 학교에서도 강의해보고 또 뭐 여러 곳에서 강의해봤는데 부끄럽게도 또는 또 이 자리가 더욱더 영광스럽게도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 것은 또 이번 기회가 바로 강철민 강도사님, 신지아 사모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오직 영광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첫 표지를 자유통일은 통일한국 재건 컨퍼런스에서 자유통일은 우리의 숙명이라고 저의 핵심 메시지부터 먼저 질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에 대한 각오 그리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한 지식 이런 수준이 일반 자리에 있는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맞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하나님의 자리에 안 계신 분들보다는 많은 준비가 되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 넘어가진다. 좀 도움이 필요한데요. 잠깐만요. 하나만 넘어가. 이쪽으로. 잠깐만, 넘어가 있는 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이 처음인 장소라서, 코리아, 한반도, 코리안 퍼니슬러. 여러분들, 제가 디트로이트 한 식당에서 외국인 여성이 만나서 그 말이 트여졌는데, 7, 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높았지만 지금이 더 높다라고 했을 때, 너 어디서 왔니? 그래서 내가 코리아라고 하니까 South, North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노스 코리안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2015년, 16년에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한국 사람들, 서울 사람들 그래도 그게 노스인지 사우스인지도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바로 지지난주까지 미국에 있었거든요. 시애틀이랑 시카고랑 애나버를 제가 통일부 후원을 받아서 캠페인을 하러 갔습니다. 제목이 바로 북한 인권 미국 시민에게 알리기 국제 캠페인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의 문제의식이 그거였던 거죠. 북한 인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과 나는 너무 잘 알고 너무 도와야 되고 통일해야 되고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그러하신가? 미국의 시민들, 워싱턴 DC의 정책 결정자들은 맨날 북한 인권 결의안 찬성해요. 북한 인권 협력 대사 우리가 임명했어 이렇게 하지만 과연 미국 어메리칸스, 그냥 일반 시민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그런 캠페인을 갖았는데 과연 우리는 사우스 코리안, 노스 코리안 그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인가? 이 분단된 한반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저는 화양 연화를
누리고 있으며 혹여나 불과 몇 개월의 전쟁이 나서 우리가 이렇게 좋았었어요. 이런 회한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함을 품고 있습니다. 솔직히. 성악도 무슨 연주, 피아노 연주도 스포츠도 골프도 축구도 대한민국의 최고 전성기가 지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번영하고 더욱더 자유를 부과하는 그러나 지금 남과 북, 분단된 남과 북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지금의 멋있어 보이는 모습, 성공한 모습 결코 영구적일 수도 없고 그야말로 칼날 위에 서 있는 아슬아슬하고 깨지기 너무 쉬운 그런 우리 스스로의 위치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 그 인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절박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런 인식을 저 스스로 탑재하기까지 가장 강력했던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저 또한 너무나 평범하게 일상을 부과하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 평범하게 비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던 순간들이 2006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스스로가 증거거든요. 문화 콘텐츠에서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 요독 스토리라고 그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걸 본 2006년 4월 19일 그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한테 씨가 뿌려져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라는 고백 이 찬송을 처음 들었을 때 탈북민 인권단체 자원봉사자 볼런티어로서 이런 찬양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2006년 그때. 그랬을 때 저는 그냥 훅 들어와서 그냥 내내 통곡만 했습니다. 통곡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기를. 그 마음이 저를 지금까지 걸어오게 한 원동력이었고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서서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한 모든 원천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 또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인권, 사람의 권리, 하나님 절대 주권과 배치되는 거 아니야? 인권을 왜 얘기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사람의 권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되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도 있고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에 혼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인권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이 세계사적 구속사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과 제가 얘기하는 북한 인권과의 상관관계와 정리된 원칙은 인권이란 거는 한낱 인간의 권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천부 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사회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타인의 동등한 모든 사람이 이퀄한 그런 동등한 상황에서 타인의 인권을 감히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에도 저는 저항하는 그러한 중대 범죄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 인권 활동을 하고 인권 운동하는 게 너무나 당당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천부 인권, 하나님께 부여받은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수호하고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은 응당해야 할 바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한 북한 인권이라고 했을 때 북한 주민의 인권, 지금 우리가 지난 정권
제가 뭐 굳이 이름도 거론하고 싶진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정권에서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돼서 북한 인권이라는 네 글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혀, 네버. 완전히 침묵 상태였습니다. 침묵과 의도적 묵살로 일관한 게 지난 정권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완전 다르게 북한 인권이 대통령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일반 대한민국 그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야, 북한 사람들 답 없어. 김정은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김정은한테 세뇌당한 북한 주민들도 전쟁 나면 우리한테 총불이 들어댈 사람들이야. 답 없어. 분리해야 돼. 통일하면 안 돼. 그런 궤변이 우리 젊은 세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되고 있다는 게 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지난 정권이 평화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김정은과의 악수에 목맸던 거는 정권에게 아부하고 정권하고 잘해봐서 그래서 우리 2,500만 북한 주민을 피지배 계층으로 머물게 하려는 그러니까 억압받는 계층으로 머물게 하려는 그런 작업이었다, 이런 해석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과 주민은 분리되어야 한다. 근데 그 분리된 의식을 사람들이 너무 잘 하지 못하는 게 솔직히 현실입니다. 북한 하면 북한 정권과 주민을 한 덩어리로 해서, 그러나 북한 인권 측면에서 북한 정권은 분명한 가해자, 책임져야 하는, 책임 규명의 대상이 되는 가해자가 바로 북한 정권, 김정은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그 지배계층, 그리고 그 억압을 받고 북한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되고야만 피해자 그룹은 바로 2,500만 북한 주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위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그 북한 인권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10월 9일에 600명의 탈북민이 중부에서 강제 북송당한 뉴스를 접하신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지금 저로부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강제 북송이라고 이거의 뜻에 대해서 보통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강제 북송? 그게 뭔데? 특히 또 그 한자 교육이 지금 많이 부재된 상황에서 강제 북송 뭔가 나쁜 것 같아. 이 정도만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강제 북송이 의미하는 맥락과 반은 바로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이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이 국경을 통해서, 두만강을 통해 이렇게 중국으로 탈출을 한다. 나라를 탈출을 한다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탈출을 한다고? 뭐 이런 생각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일반 시민들은 하시기도 해요, 사실상. 그래서 탈북을 해서, 북한에 탈출해서 중국에 있을 때 중국과 북한 간에 맺어진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에 의거해서 중국은 이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적으로 잡아서, 중국 공안이 잡아서 돌려보냅니다. 아니,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국내 여행도 제대로 안 되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되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상을 받을까요? 그야말로 공개 처형, 고문, 구타, 강제 납태, 갖은 인권 유린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중국 정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는 체 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던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무슨 꼴을 당하는지 당연히 알고 있는 중국 정부가 with knowledge, 아는 상태에서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보낸다? 그게 바로 강제 북송의 국제법상의 중대 위법성입니다. 국제법상 난민 협약에서 강제 송환, 알면서 처형당하고
그 구타당하고 피법 인권유리 당한 걸 아는 상태에서, 믿는 아니지, 아는 상태에서 그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가장 높은 해서는 안 되는 강행규범이라는 주스퍼전스라는 강행규범상의 위법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바로 북한 정권 자국민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심각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의 공범인 상태인 거예요, 국제법상. 그냥 방관자도 아니고 방조자도 아니고 이쯤 되면 공범입니다. 이 공범 상태로 탈북자들을 잡는 족족 북한으로 보내는 거죠. 죽으라고, 핍박받으라고, 처벌받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탈북민 강제 북송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가서 정착하기도 하지만 중국을 거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성공한 분들이 바로 35,000명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탈북민들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탈북자다 탈북민이라는 용어도 썼잖아요. 탈북자분들은 탈북자란 말, 나는 탈북자임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북한을 탈출했다라는 탈북자라는 말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35,000명 100%에 1%, 2% 될까요? 그놈은 탈북자 소리 좀 안 하고 나 차별 좀 안 받고 싶어요. 그러면 탈북자, 놈자자 쓰는 거 아닌가요? 탈북한 놈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럼 탈북민이라고 좀 부드럽게라도 불러줘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저는 또 같이 운동하고 이 인권 활동하는 그 리더 한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탈북자라고 해야 개인이지, 인디비주얼, 개인이 되지. 뭉뚱거려서 탈북민, 복수를 해서 그 한 명이 당한 인권 유린의 고초가 강조될 수 있겠어라고 하는 또 활동가 차원에서의 말씀도 하셨는데 또 그 옆에 있던 탈북민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난 탈북민이나 탈북자 소리는 비하받는 것 같아서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탈북자, 탈북민, 북한 이탈주민, 세터민 이렇게 용어도 분분한 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이 강제 북송의 이 악의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은 북한에서의 이동의 자유를 못 누리는 분들이 탈북했을 때 그 공포와 또 강제 송환, 강제 북송 됐을 때 그 형벌, 그것의 그 악의 고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 10월 9일에 600명 갔다 그랬죠. 아직도 2,000명, 3,000명이 집단 강제 북송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지금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그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엘자베스 살몬 그리고 또 미국의 북한 인권 대사 줄리 터너건 다 요번에 그 서울 왔을 때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 만나서 서로 강제 북송 절대 안 돼요라는 서로 소통과 교감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니네 하지마! 강제 북송하면 그 사람들 다 죽어! 이런 말 한마디를 공개 외교로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왜? 중국과의 교역, 경제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자국민 보호라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상 그리고 또 판례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들어오자마자 북한 이탈 주민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증 받고 즉각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탈북한 탈북자들도 우리나라 국민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 북송의 탈북자들을 그대로 묵과하고 조용한 외교로서 그냥 잠잠히 우리끼리만 안 되는데 국제사회랑 우리끼리만 쏙닥쏙닥 한다는 거는 중국이라는 거악을 저지르는 공범을 놔두고서 그 공범에게 공개적으로 너네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 한마디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도 방조자, 우리도 방관자, 우리도 공범, 중대 죄인이 되는 그런 범죄의 주역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묘사한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만악,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도 보셨고 체험해 보셨기도 하겠지만, 제가 앞서 미국에 지난주까지 미국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가가지고 한 것은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토크 콘서트와, 그리고 그 함께 동행한 탈북민 분은 최성국 웹툰 작가님이셨어요. 웹툰 작가?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직접 체험한 것을 그림으로 묘사한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으면은 그 옆에다가 열정을 이 캐리어 하나에 담아갈 수 있는 최대치를 갖고 가가지고 열정을 이젤과 함께 전시해서 전시와 토크 콘서트를 함께 진행하는 그런 기획을 했는데요. 그 탈북민 작가분께서 묘사하신 그 북한의 실상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분명히 처음 들어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체, 교화소 같은 곳에서 시체를 처리하는데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 시체 처리를 효율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림에 표현되기를 사람 시체를 우리가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뒤로 꺾습니다. 그래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죠. 뒤로 꺾어 접어서 착착착착착 무슨 뭐 생선 이렇게 쟁여놓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취급을 한답니다. 그것도 너무 소름이 끼쳤고, 그 묘사된 그림 속에는 우리가 분비물, 사람의 분비물도 아니고 거대한 소의 분비물 속에는 옥수수 알갱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소와 그 소의 분비물에서 옥수수 알갱이를 찾아내고자 애쓰는 북한 주민의 모습,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 좋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운 좋게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스러운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고초의 극히 일부가 바로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상상해서 결코 해보지도 못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한반도 북쪽 폭력 땅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나와 똑같은 나이의 남성, 나보다 어린 여성, 그런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가 그 일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 알고서는 솔직히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외면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듣고 말하고 끔찍해. 저런 얘기도 있네? 그래 버린다라면 우리에게는 통일의 의미도 북한 인권이란 말이 주는 절박함도 아무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거주 이동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거. 우리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운 나쁘게도 별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해외여행 한번 못 가고,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제주도여행 한번 못 가고, 나도 참 박하고 운도 더럽게 없게 잘못 태어났다 라고 절망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우리 강철민 대표님 만나고 그랬을 때만 해도 제가 40대 초반을 그랬는데 지금 우리의 인연이 무르익어서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 방년 50살입니다. 50세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많은 선생님들이 남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선배들의 충어로는 위를 보지 말고 밑을 보고 옆을 봐. 그래야 속이 안 상해져.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의 지혜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사를 상실하고, 감사. 모든 행복의 지름길에는 핵심 정중앙에는 감사가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 공간까지 이동해, 내 마음대로, 내 돈으로 이동해 와서 이 자리에서 한가롭고 사치롭게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나 듣고 있는
그 럭저리함을 어쩔 거예요. 이 선생님들한테 이게 현실이고 절박한 공포이자 나를 억압하는 굴레인데 우리는 그렇대더라. 그런 거래. 라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너무 좋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환한 전기 밑에서 한가롭게 얘기하는 이 럭저리함을 여러분 어쩔 거예요? 이걸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나한테, 나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담화를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소통의 자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전 정권은 어떻다더라는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통의 자유와 여기까지 내가 걸어온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자유. 이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솔직히? 제가 러시아에서 어부를 하다, 러시아 해역에서 어부를 하다가 그거 자체로 북한에서는 위법 상황이죠, 범법자죠. 러시아 경찰한테 잡혀서 러시아 감옥에 있다가 탈출을 해서 서울로 온 그런 러시아를 거쳐 탈북한 탈북민 20대 초반 북한의 MZ세대하고 그의 증언을 제가 받아 적으면서 정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변호사님, 저는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 못 보게 하고 내가 보고 싶은 남한주민 드라마 못 보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게 하고 그건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나 그 말에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우리 북한 인권할 때 가장 단선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 뭐예요? 배고파서 왔어. 요번에 목선 타고 탈북한 4명의 일가족도 배고파서 살려고 왔습니다. 그게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잖아요. 북한에도 젊은이가 있어요. 북한에도 MZ세대가 있어요. 그 남성이 느낀 그 적나라한 인간 본연의 욕망의 진술은 바로 나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막는 거, 나 핸드폰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 나 그거 못 견디겠어요. 인간의 생각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고, 김정은 죽일 생각도 해보고, 이 공간에서 내가 갑자기 투명인간이 돼서 사라질 생각도 해보고, 모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입 밖에 내면 다쳐. 입 밖에 내면 가족이 당해. 입 밖에 내면 내가 죽어. 그래서 할 말 많은데 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평생이에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배고파서 북한의 반나절도 그리고 이 표현을 할 말 못하게 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하루 종일은커녕 반나절도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지경의 인간지옥, 거대한 감옥이 바로 북한 정권이 지배하는 북한 사회이고 그 밑에서 입 틀어막고 귀 틀어막고 벙어리 냉가슴 화병 앓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또 그 탈북민의 증언 중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전체주의는 북한 같은 독재 사회는 사람을 악하게 만든대요. 만인평등이라는 말로써 너랑 나는 똑같아야 돼. 나 하나 먹을 때 너도 하나 먹어야 돼. 나 하나 먹는데 너 하나 반을 먹는다고? 평등한 배급이 아니고 평등한 포상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놈이 반 개라도 나보다 더 나아지고 반 개라도 더 좋아지면 그에 대한 정권과 지배계층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증오가 치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단연코 그의 통찰은 전체주의는 독재체제는 사람을 악하게 증오심을 계속 지속시키면서 만들어내는 체제예요. 그런 말도 있고요. 또한 무상이 뭐죠? For free, 공짜. 무상은 무상을 만들어내요. 그런 통찰의 말도 해주셨습니다. 무상이 무상을 만들어. 이게 무슨 소리야? 무상은 뭐나?
공짜로 주어주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없어지면 나 공짜 못 받잖아요. 나 배급 못 받잖아요. 그 체제 무너지면 큰일 나요. 이 멘탈이 바로 이 3대 세습 독재 체제라는 있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 어불성설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견고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for free, 무상.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뭐 무상급식, 뭐 무상 이 소리 자꾸 나오죠. 이게 바로 이 피지배 국민을 그야말로 정말 시체말로 개돼지 취급하면서 피지배 계급에 영원히 머물게 하고 싶어하는 교만 사회를 내가 설계하고 내가 내 맘대로 기획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쩌드는 전체주의자들, 공산주의 파퓰리스트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정책이 바로 무상 경제 정책, 무상급식, 무상 양육 정책, 막 이런 것들이 그 멘탈에 있는 본질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북한 인권 관련 그 현안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악법 중에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또한 알 권리,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철저하게 봉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 북한을 향해 날리는 대북 풍선, 대북 전단 이것을 원천 봉쇄해야 하면서 그것도 너무나 교활하게 대한민국 국경 접경 지역, DMZ 그 접경 지역에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대북 전단을 금지시키노라. 이게 바로 김여정이 하명해서 즉각적으로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켜버린 지난 정권이 해낸 악행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북전단 금지법이어서 이번 정부에서는 통일부에서는 그 대북전단 자기들이 관여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의견까지 내가지고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말살 부분에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것도 이것은 북한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한류 콘텐츠 보면 그러면 반동, 한류 드라마, 음악, 가수 입 밖에 내고 한국식 말투만 써도 반동 사상 그렇게 돼버리는 이게 21세기도 아니고 2020년대, 2023년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여러분 믿기세요? 제가 아까 제가 저도 평범한 그냥 밥이나 먹고 얼마 더 벌까 이것만 고민하다가 문화 콘텐츠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화를 통한 영향 그리고 문화를 통한 이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빽가닥할 수 있는지를 김정은 정권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그런 거를 법으로까지 제정을 해서 자기들의 그들도 무너지기 쉬운 그 독재 체제를 유지시켜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화면을 바꿨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원래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북한은 원래 그래요. 그거 우리가 어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다행히 나는 남쪽에 태어나서 하나님 섬기는 축복 마음대로 누리고 나는 다행히 남쪽에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교육 받고 있고 나는 다행히 남쪽에서 태어나서 내가 꾸고 싶은 꿈 마음대로 꾸고 그러면 반대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대체 평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하필이면 이 세계에서도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 하나만으로 일평생을 그 지경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거를 중단시켜야 되는 책임과 사명을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해야 되는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땅하죠?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얼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의 형제 자매라는 인식, 그것만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면 이 끔찍한 극단적인 자유번영과 극단적인 인권유린, 탄압, 부자유, 자유말살, 이 극단적인 컨트래스트, 이것을 깨버려야 되는 게 우리의 마땅한 사명 아니겠어요? 아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통일의 당,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만이라도 북한 인권 개선의 당위성, 자유통일의 절박성, 이건 이미 공유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때 저랑 일하던 상사 한 명이 인 선생은 항상 Y, 목표는 최고인데 하우트 좀 생각해봐, 이 말 해줬었거든요. 30대 초반에 그때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 바보야, 목표가 명확하게 세팅되어 있으면 하우트는 저절로 따라와 라고 생각을 했고, 40대, 50에 이르러서 제가 파악하는 바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나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Why, 목표, 항상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맨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디테일. 어떻게 해야, 그거 목표 좋은데 그거 어떻게를 모르면 못하지 않나? 이거에만 절절매는 사람이 있고, 이게 또 혼합돼서 밸런스가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20대 때 생각했던 생각, 목표가 명확하게 세팅된 사람 의외로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줄 아는 것만 맨날 반복해서 사는 거지, 목표를 명확하게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다 라고 세팅하고 사는 사람 정말 의외로 많이 없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의외로 너무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비전, 우리의 목표를 찾고 그것을 견고히 명백하게 하고 명확하게 해서 그게 세팅이 되면 하우트는 그거를 이루고 싶어, 그거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다면 하우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보완을 하고 애를 쓰면 뭐 하나씩 생겨납니다. 이 시점에서 또 중요한 것은 액션, 실행. 목표 있어, 하우트 있어, 방법도 알아. 근데 안 해. 그러면 될 거야. 안 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행력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3등분을 해놨죠. 시민사회, 대한민국 국회, 국제사회. 여기에서의 목표는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 통일입니다. 시민사회를 앞에 둔 까닭이 있어요. 프론티어예요. 시민사회. 바람을 잡아줘요. 분위기, 기반 조성의, 여론 조성의 기반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하듯이 여기저기 다 국내건 국외건 다니면서 떠들어대면서 제너럴 퍼블릭한테 이건 이렇게 되는 방향이 맞아요 라는 방향과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바람을 잡아줘요.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집회도 하고 문화 콘텐츠로 콘서트도 하고 전시회도 하면서 바람을 잡아서 분부를 떼고, 그렇게 해줄 때 정치 영역, 대한민국에서 이것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신다, 이 법안 발의해야 된다, 이 결의안 우리가 발표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여론이 원하지 않냐, 민심이 원하지 않냐. 그래서 국회가 하고, 대한민국에서의 북한 인권법은 국제사회 여론, 국제사회가 리드해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근데
거기까 국제사회가 움직여지기까지는 바로 이 시민사회에서의 갖은 노력,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노력이 기본이 딸려야 국제사회가 움직여지고 국회가 움직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많고 중대합니다. 우리가 성명서 하나 발표한다고 뭐 되겠어? 가 아니라 성명서 하나, 2개, 3개, 100개 이쯤 돼줘야 국회를 움직이고 국제사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이 시민사회의 이 여론이 이렇게 들끓게 만들어졌으면 그거 빨리 받아야죠. 받아서 빨리 집행을 해야죠. 대한민국 민심의 입법자들, 법을 세워야 되는, 법을 제정해야 되는 자들로서 그 주역으로서 국회가 해낼 몫이 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이 멀지 않아요, 선생님들. 유엔 멀리 제네바에 있고 뉴욕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움직이는 메커니즘, 그 인권 메커니즘을 그거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영어를 사용해서 글을 쓸 수 있다라면 유엔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주체, 시민사회, 국회, 국제사회를 우리가 움직이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해내야 되고 실제로 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협업, 콜라보가 대한민국 국회를 움직여서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 2일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3월 3일에 재정 공포되기까지 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협업은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움직임의 한 조각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자유통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할 수 있어요? 좀 아닌 것 같죠? 바로 8월에 있었던 캠프 데이빗 선언에서 한국, 대한민국, 미국, 일본, 한미일 세 정상이 만나서 한 캠프 데이빗 선언에 여러분들 어떤 구절이 들어있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줄 압니다. 그 캠프 데이빗 선언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알아요? 우리 중간쯤에 맨 앞도 아니고 맨 밑도 아니고 그날 당일에는 언론들이 파악도 못해서 대서특필도 안 해준 한 구절. 우리 한미일 정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합니다. 이 위대한 한 구절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이 동북아의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 그 중대한 세 나라 정상이 공개적인 공동 선언문에서 캠프 데이빗 선언문에서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한미일 정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눈물 나지 않으세요? 그 구절을 캠프 데이빗 선언문, 저는 그 구절을 부산에서 그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야 이것 좀 봐라 이럴 수가 이 위대한 한 문장이 거기에 들어있음에 80 넘은 나의 아버지가 내 평생에 이런 선언문을 보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 내가 통일되는 거 못 보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아직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게 바로 한반도 자유통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제가 정치 영역에 잠시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3, 4년 그때도 선거까지 출마해가지고 제가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였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서울시장 억대 돈이 들어간 포스터에다가 왜냐면 포스터도 많이 붙여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으로는 선거 공고물들이 있죠. 그거를 한 수백 집에다 주면은 뭐 몇백만 원이나 들까 말까인데 서울 시민 전 가구 300만
넘는 가정 모두에게 동일한 걸 드리려면 저 한 장짜리 했는데 억대 돈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써놓은 말 한마디는, 그래서 이번에 MBC에서 저를 극우 인사라고 저격의 방송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북진자유통일 이런 말을 뭐 대통령 포스터도 아니고 서울시장 포스터에다가 북진자유통일이라고 제가 적어넣었어, 슬로건을. 그랬더니 그 MBC 이번에 보도에서 극우 인사가 통일부의 재원, 피같은 국민 세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 자는 어떠한 자인가? 선거 공보물에 북진자유통일, 북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대한민국 평화통일에 배치되는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사진 한 5번 나오면서 대대적인 보도를 해서 우리 캠페인이 홍보도 되고 우리 진영도 되고 축하합니다. MBC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어요. 막 이렇지만 저는 현재 고소장을 쓰고 있다는. 왜냐면 극우라는 단어가 극자가 붙는 순간 바이올런스, 폭력이 순환되어야만 극우예요. 극자. 우리 그래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이 학자 시절에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폭력 사용하는 민노총, 극자는 있어도 폭력하는 극우는 없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폭력을 사용하는 극우예요. 그래서 극우에 대한 법정의 명백한 판결을 요구하고 싶어서 저는 지금 그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에 대해서 고소장을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 이 단체로 명칭을 바꾼 거예요. 제가 단체명에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하고 단체 이름 자체, 이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이름은요, 이름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고 이름이긴 하지만 주문입니다. 마법의 주문. 항상 아름답게 사세요. 상희라고 했을 때 상희야 항상 아름다워라, 항상 아름다워. 주문입니다. 그래서 단체고 사람이고 이름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나의 열망과 소망이 타자에게 세상에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제 단체 이름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었고, 그 미션 수행을 완료를 위해서 제가 이 책에 담겨있는 100일의 길바닥에서의 100일 캠페인을 수행을 했고, 2016년 3월 3일에 기어이 북한인권법 통과와 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너무나 거대하고 위대한 미션,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제 단체명으로 했고, 저는 반드시 이 미션 완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반드시 지켜보고 말겠습니다. 그것도 내 아버지 생전에.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고요. 2013년 9월 1일에 바로 이 외쳐라는 말에 담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100일 캠페인은 시작일입니다. 당시에 정기국회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미뤄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1인 시위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관여식 인게이지 시켜가지고 그 시민들이 다 이렇게 사진 인증샷을 찍어서 여기에는 400명 넘는 시민들의 사진이 찍혀있고 여기에는 외국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초선 시절 국회의원일 때 함께 참여해준 사진도 있고, 조명철 국회의원님, 당시 19대 국회의원들, 황진아 의원님, 그리고 또 다 여기 심윤조 의원님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7일 100일을 정말 11월 눈비만 좀 셌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흐지부지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기자회견장, 국회 본청 안에 있는 정론관에 가서 완료 미션 수행 해가지고서는 기자회견하고, 당시 당대표 황우여 당대표실 본청에 있는 황우여 당대표실 가서 우리가 한 이 사진집 또 다른 버전, 이건 단행본 책이 있잖아요.
사진첩을 또 전달드리면서 다 기사에 보도되고 그런 갖은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지나간 얘기, 역사가 결국 죽은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2023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 김진태 의원이 나타났어요. 여기 김진태 현 강원도 지사님이세요. 제가 좀 전에 언급했었던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도가 아니라 또 다시 지금부터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리빌더 인라인 컨퍼런스에서 너희가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에요. 너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 해방시키고 구원할 책무와 사명이 먼데 딴 사람들, 국회에 있는 사람들,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우리 같이 소통하고 있는 바로 나가 자유통일 대한민국, 자유통일 한반도의 주역이다. 그 생각 하나만 견고히 세팅해서 이제 하우트를 함께 같이 머리 부딪히면서 해나가야죠. 그래서 제가 NANK 대표란 말도 드렸잖아요. NANK. 그게 뭐예요? 제가 그게 제가 계속 지금 했잖아요. 딴 나라 없어요. 인생에서 오늘이 진짜 삶이잖아요. 지금 내가 바꿀 수 있고 살 수 있는 순간과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지금 act. 행동하지 않으면 나의 위대한 비전, 위대한 상상은 공상과 상념에 불과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Now Act for North Koreans NANK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이라는 요 조그맣고 단단한 단체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엔 미션 클리어를 해내고야 말겠노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아주 똑똑하게 시간을 잘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메시지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지금 마음껏 상상하는 우리의 비전 모든 것 성취되어 결국 우리 같이 함께 손잡고 북한 인권 개선 자유통일 그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